역사책이 숨겨왔던 정도전이라는 인물의 설계도 속에 담긴 충격적 진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이성계라는 장군의 칼끝에서 태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잠깐! 사실 조선은 건국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종이 위에서 완벽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그린 인물, 바로 삼봉 정도전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조선하면 태조 이성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죠. 하지만 그가 만든 설계도가 사실은 왕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다는 점은 시대를 앞서간 파격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라는 나라가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견고한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게 정말 대단하면서도 위험해 보여요.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했는지 그 내면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1342년 그의 출생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도전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경상도 봉화의 지방 향리, 지방 관청의 실무 관리 출신이었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권문 세족들의 눈에 정도전은 그저 변방의 미천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분적 열쇠가 오히려 그에게는 복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합니다. 당시 성리학은 지금의 헌법이나 사회학처럼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지식인들의 혁명 이론이었거든요. 성리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도구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정도전이 보기에 당시 고려는 어떤 상태였나요? 참담했습니다. 이 기록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권문 세족들이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사유화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손곳 하나 꽂을 땅조차 없었습니다. 사찰은 면세 특권을 이용해 고리대업을 일삼았죠. 정도전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쳐 쓸 수 없다.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선비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에게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였던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1383년 함주 막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장면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정도전이 이성계의 군대를 보고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은밀하게 떠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역성혁명의 제안이었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왜 하필 수많은 선비 중 정도전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성계에게 결여되었던 것, 바로 통치 철학과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도전이 통째로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칼을 주었고 정도전은 그 칼을 휘두를 경분을 준 것이죠. 그 명분이 바로 재상 중심 정치였죠. 정도전은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실무는 공부를 많이 한 현명한 재상, 임금을 돕는 최고 관직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왕의 권력을 나누자는 소리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일단 나라를 세우는 게 급선무였으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의 구상은 그의 저서 조선 경국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그는 조선을 민본의 나라로 정의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죠. 또한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을 써서 종교 중심의 사회를 이성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대단했습니다. 과전법을 통해 권문 세족의 땅을 몰수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부품을 직접 깎고 조립한 엔지니어였네요. 법전부터 경제, 종교, 행정 조직까지.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결함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도전은 모든 왕이 성인이 되기를 기대했거나 혹은 재상의 통제 아래 얌전히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 중에는 누구보다 강한 권력욕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이죠. 정도전은 신권이 강한 나라를 원했고 이방원은 왕권이 절대적인 나라를 원했습니다. 설계자와 실무자,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정도전의 그 원대한 설계도가 비극의 씨앗이 된 셈이네요. 그는 자신이 만든 법과 질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항했나요? 그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은 자신이 세운 나라의 도성 한복판에서 이방원의 칼날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은 그가 만든 조선 경국전의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500년을 이어갑니다.
몸은 죽었으나 정신은 나라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도전은 승리한 패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였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 없이는 조선을 운영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이성계의 참모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창조한 철학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이방원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칼을 휘둘렀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도전은 재상의 나라를 꿈꿨지만 그 꿈을 무참히 짓밟고 왕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한 남자의 야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좌에 오른 그 남자, 태종 이방원.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인물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이방원은 정도전의 설계도를 어떻게 뒤틀어 버렸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처절한 권력투쟁의 전말을 공개합니다.